오늘은 22장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와 조건에 대한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명제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대우와 역에 대한 개념을 체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제에서 3단 논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명제라고 하는 부분은 참 또는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현이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성우쌤은 멋쟁이다. 자, 이러한 문장이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참인 명제가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우쌤이 멋쟁이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가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로 1은 2보다 작다. 이러한 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x2 1은 2보다 작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짓은 명제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어떤 주어진 문장이나 식에서 분명하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미지수 값,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값이 되겠죠. 그러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그러한 어떤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가 1보다 크다. 이러한 어떤 식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진리집합의 진이라고 하는 것이 참진자예요. 그래서 이 전체 집합 이후의 원소 중에서 이 조건,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만족되는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P에 대해서 진리집합의 집합 기호는 이제 대문자로 P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니까 중괄호를 해주고 이 가운데를 조건을 하고 이제 참이 되는 그런 원소를 구분해주는 이 막대기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조건,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바의 왼쪽에다 이렇게 써주는 이런 구조로 진리집합이 표현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과 명제를 설명을 하고 그 명제가 되면 참인지 거짓인지까지 판단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제곱이 x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의 조건은 x제곱은 x, 즉 관계식이 이러한 어떤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서 요 x제곱이 x가 되는 것이 이제 조건식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텐데요. 자, 이 x제곱이 x가 되는 그런 관계식 자체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요 x값에 대한 명확한 값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식 자체로서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명제가 되지가 않고요. 명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참거짓도 역시 판단할 수가 없겠죠.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요 x값을 1, 2, 3을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요 값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이 값이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3의 제곱이 3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U에 있는 모든
x 값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에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냥 x제곱이 x라는 것만 주어졌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서 명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x가 1보다 작으면 x-2 곱하기 x-4가 0보다 크다. 자, 요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건은 x가 1보다 작다가 조건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x가 2보다 크고 4가 0보다 크다. 요 두 가지의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요 조건식 자체가 이번에는 명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x가 1보다 작은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이 항상 참이나 혹은 거짓이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은 x가 4보다 크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1보다 작으면 어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x가 2보다 작다고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죠? 구멍이 뚫려 있고 이쪽 부분이고 이쪽 부분인데 x가 1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니까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참인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x가 1보다 작으니까 이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x-2는 항상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x-4도 역시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 개의 곱수를 하게 되면 음수니까, 그죠? 그래서 x-2가 x-4보다 두 개가 마마하기 때문에 곱은 양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참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x가 지금 무리수이다.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이다.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x가 무리수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제곱은 유리수이다. 자, 이게 두 개의 조건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무리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루트 2, 루트 3, 그 다음에 뭐 파이 3.14, 쫑쫑쫑 이런 것들이 무리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리수에 해당되는 모든 값들이 제곱을 하게 되면 유리수로 이렇게 바뀌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값? 그렇죠. 이 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곱을 하더라도, 그죠? 파이 곱하기 파이는 여전히 지금 무리수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되겠죠. 그죠? 이 x가 무리수인 모든 x에 대해서 제곱한다 해서 모든 값이 유리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명제가 되겠죠. 거짓인 명제가 되겠네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하고 b가 2라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a제곱분의 1이 b제곱분의 1보다 항상 크다.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과 a가 b보다 작고 b는 1보다 작다.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a분의 1이 b제곱분의 1보다 크다. a제곱분의 1이. 자,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일단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a, b에 대해서 성립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은 a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은 만족이 되는데, 과연 이제 a의 제곱분의 1을 하게 되면 얼마 되죠?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의 제곱분의 1을 하게 되면 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있는 모든 a, b에 대해서 요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죠, 항상. 그래서 이 부분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명제는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진리집합 표현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 집합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조건 P는 X는 6보다 작고 그 다음에 조건 Q는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P, 그 다음에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 또는 Q니까 P하고 Q의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집합이 Q로서 X들을 모아놓을 텐데 참이되도록 하는 X들을 모아놓을 건데 일단 조건으로는 요거 또는 X가 8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근데 그 X는 어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실제로 X 값을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X들인데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예로서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표현하는 부분을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일단 진리집합을 집합 P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X들의 집합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 X제곱 이 절대값 x 플러스 12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리고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실제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 주어져 있는 요 부등식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조건식에 대해서 실제로 전체 집합에 있는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쫑쫑쫑쫑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서 만족되는 그러한 x들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요 부등식 자체를 그냥 바로 풀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이 다 풀리겠고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따라서 x의 범위는 4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x는 자연수니까 1, 2, 3, 4다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명제 또는 조건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뜻과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ot 그죠?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P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그러면 P가 아니다 이렇게 기호로서는 not P다 이렇게 not P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표현식으로 우리가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우리가 P라고 이렇게 했을 때 not P, P의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 실제로 이제 부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대표적인 어떤 부정의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 어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에 대해서의 부정은 모든이다 이렇게 즉 비슷한 말로 임의의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또는이 되겠죠. 또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나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거에 대한 것은 이제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리수 자체를 부정한다 할 때는 그 제한시켜주는 그 범위가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상태에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조건 하에서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면 음이
아닌 수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0과 양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 비교에 해당되는 요 크기의 비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고 등호를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에서 짝수와 홀수의 관계로 이렇게 부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y하고 g가 모두 같다. 즉 x하고 y가 같고 그리고 y하고 g가 같고 그리고 g는 x하고 같다. 이런 상태에서 부정은 x하고 y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그 다음에 y하고 g하고 서로 다르거나 또는 g는 x하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조건이나 명제를 이제 부정을 할 텐데,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부정을 하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명제 혹은 조건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는 유리수이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은 우리가 어떤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수가 아닌 x로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실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시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부분이 지금 자연수 내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많은 자연수들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지금 뽑았을 때 거기다 루트를 갖다 이렇게 씌우게 됐을 때 이 부분이 항상 유리수가 되느냐 요걸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쪽 부분을 우리가 자연수를 자연수가 아닌 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그릇에 해당되는 이 자연수 범위는 바꾸지는 않고 이 안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자연수 x는 x에 대하여 어떻다? 루트 x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연수 x를 루트를 씌웠을 때 요것은 유리수가 아니다. 요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자연수라고 하는 어떤 전체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모두 다 성립되는 부분에 대한 부정은 어떤 자연수만 성립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유리수인 부분을 부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실제로 이 부분을 부정을 한번 해봐라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등식의 기호를 반대로 이렇게 바꾸기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꾸고 그리고 3이 x보다 크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와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가 뭘 의미하는 거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하고 또는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정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직선을 이용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갔네요. 3이고 5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원래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해당되지 않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이 x라고 하는 부분이 뭐보다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에서는 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 있으니까 등호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이쪽하고 이쪽 부분이 있으니까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부정을 해주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곱하기가 0이 되는 거에 대한 부정은 그냥 있는 그대로에 쉽게 부정을 하게 되면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두 개를 곱해서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x 이 부분이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y-g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x는 y가 아니고 그리고 y는 g가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 부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는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기호에 대해서 먼저 표현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우리가 진리집합으로서 포함관계를 나타내면 이 P를 포함하는 Q에 대한 이런 관계가 됐을 때에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P에 있는 부분들이 Q에 만족이 되게끔 하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이면 Q가 거짓이게 되면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꼭 Q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P가 이렇게 있고 Q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P에는 있지만 Q에는 안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짓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호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학은 우리가 기호의 학문이기 때문에 P이면 Q가 참이 되면 우리가 이 P이면 화살표를 두 개로 이렇게 해서 Q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하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립이 안 되면 사선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참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즉 증명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명제가 거짓이라고 판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립되지 않는 발레, 거짓이 되는 그런 예를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중요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참 또는 거짓을 한번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집합에 대해서 한번 참거짓 판단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개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면 X는 A 또는 B의 부분집합이냐. 자, 요 부분 할 건데, 자, 합집합에 대한 일반적인 벤 다이그램의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우리가 X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합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X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부분이 A에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안 되죠. 이쪽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X가 요것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X가 마찬가지로 B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발레의 그림이 요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합이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했던 부분처럼 어떤 덩어리, 집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의 원소예요. 이렇게 X라고 하는 원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에 있으면 당연히 A에 지금처럼 있거나 아니면 B에 있거나 뭐 교집합에 있어도 둘 중에 하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A에도 있고 그 다음에 B에도 있고, 그죠? A에도 있고 B에도 있으니까 X는 반드시 둘 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 교집합 B의 X가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요 X라고 하는 이 원소 하나의 어떤 값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그러면 이 하나가 이 공통된 부분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값은 교집합의 원소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하고 B가 유리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유리수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유리수가 되면 당연히 합도 유리수가 되고 둘 중에 하나 유리수가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둘 다 무리수가 되겠죠. 그런데 무리수끼리의 합을 했는데 이 값이 지금 0인 유리수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A가 되고 B가 되고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A하고 B가 둘 다 무리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반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반례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자,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요 값을 만족시키는 무리수 y가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y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y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y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x 값이 이 값이 x분의 1이 존재하려면 이게 0이 안 돼야 되겠죠. 그렇죠? 부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가 0은 무리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수 내에서는 요 x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존재하겠죠. 모든 무리수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 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참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약간만 조금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요 식에서 만약에 모든 유리수로 바꾼다면 x, y가 1이 되도록 하는 유리수 y가 항상 존재한다. 자, 이러한 명제는 어떨까요? 참이 될까요? 그렇죠. 앞에서도 지금 선생님 잠깐 얘기했듯이 자, 유리수 x에 대해서 y를 계산하기 위해서 y는 x분의 1 위에 있는 무리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변형을 하는데 이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x가 0이 안 돼야 되는데 이 0이라는 부분이 유리수예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요 x 값이 유리수인 0이 된다고 하면 이 y라는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0분의 1이 되는 상황이 돼서 실제로 넘기기 전에서 0 곱하기 y가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리수 y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그렇죠. 거짓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 집합에 대한 좀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두 명제를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여기가 차이가 뭐냐면 어떤 x와 어떤 a와 모든 a에 대해서 이 교집합이 포함관계가 성립되면 각각의 b가 c의 부분집합이다. 이 부분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떤 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성립되는 이것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b가 c의 부분집합이냐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썸이에요. 위에는. 그런데 이 아래는 어래요. 모든 굉장히 강한 조건인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a에 대해서는 항상 이 식이 성립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인 집합관계인 b하고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지금 어떤 a니까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되는 a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죠? 그 얘기는 c 쪽에다가 집합 a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c가 그죠? a 교집합 c는 이쪽 전체가 되겠네요. 그 부분이 b 교집합 a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쪽 부분 A 교집합 B가 이쪽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되는 어떠한 A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기호거든요. 이게 수학에서 이 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성립이 돼야 되는데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지금 B하고 C가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그림이 지금 발레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것은 뭐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반드시 B가 C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 게 요게 하나의 어떤 예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아래 것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요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성립이 되면 그때는 B가 C의 부분집합일 수밖에는 없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결론을 좀 봐보면 C라는 게 있고 B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A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잡든 어떻게 이렇게 잡더라도 B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는 B가 C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대략 그냥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 조금 더 포멀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되면 모든 A에 대해서 요 주어진 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A라는 집합이 뭐 어떤 부분집합이 있고 어떤 부분집합이 있고 공집합일 수도 있는 거고 쫑쫑쫑쫑 모든 부분집합에서 다 성립되는데 그 중에서 전체 집합일 때에도 성립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전체 집합이 된다고 하면 왼쪽 식에서도 이제 성립이 될 텐데 A 교집합 B는 전체 집합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C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집합의 C가 될 거고 그래서 이게 C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A에 대해서 요 A와 B의 교집합이 A와 C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 성립이 된다면 요 부분이 같기 때문에 B가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 그런 발레 찾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P가 Q이면 요 명제가 참 거짓이 되는 그러한 발레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이 돼서 참이 되면 이런 포함관계 성립이 되는데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P에는 들어가 있지만 Q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P에는 가정에는 조건에는 들어가 있지만 결론에는 안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에서는 1과 3이 그러한 어떤 발레의 값이 된다고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n제곱은 12의 배수가 되는데 그 다음에 n은 12의 배수가 안 되는 것. 안 되는 그러한 n에 대한 발레를 한번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 10이라고 하는 부분은 2의 제곱 곱하기 3에서 2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3에 하나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n제곱에서 2의 제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n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냐면 2가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실제로 n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2의 제곱으로 돼서 2가 두 개가 되는 그래서 12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죠. 그죠? 자, 그래서 n은 두 개가 n에서 2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3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n이라고 하는 이 식의 구조는 일단 2하고 3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n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쪽 부분에다가 추가하는 부분으로 해서 12의 배수는 안 되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로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일단 6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 다음에 1이 있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n은 12의 배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짝수를 갖다 하게 되면 여기가 2가 하나가 더 늘어나서 12의 배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짝수인 2는 안 되고 홀수인 3을 곱해주면 이 부분을 제곱을 하게 되면 12의 배수가 될 거고, 그렇지만 n은 12의 배수가 안 되고요. 자, 이런 원리로 가게 되면 6 곱하기 홀수, 그죠? 쫑쫑쫑쫑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16이 96이 되는 거니까 16에서 15까지 가야 되겠죠. 홀수가 17로 가면 100을 넘어가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부터 3, 5, 7, 9에서 15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요 n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그렇죠. 8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두 조건 PQ의 질지집합에 대해서 이 P이면 Q가 참여되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 K의 범위를 한번 찾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P이면 Q가 참여되면 우리가 진리집합에서는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건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각각의 이 진리집합이 만족되도록 하는 이 x의 범위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P에서는 P-K가 절대값을 풀면 3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x라고 하는 부분은 k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 플러스 k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q에 대한 범위를 찾으면 x는 4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부등식의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리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6하고 4를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두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주면 되고요. 자, 일단 포함관계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요 안에다가 요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K 플러스 3이 되고 여기가 들어가고요. 이쪽 부분도 K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K 플러스 3은 뭐보다? 그렇죠. 여기도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등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4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리고 and 이 마이너스 6보다는 K 마이너스 3이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K는 뭐보다는, 그렇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K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